자, 수요일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고품격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 경찰 시간입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군부대 부실급식이 계속 논란이 됐었습니다. 사건이 좀 뭔가 좀 정리가 돼가는 그런 모양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뭐 감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이 군대 급식 이건 참 중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아는 경찰에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배상훈 교수님, 먼저 계룡대에서 이게 격리 장병들, 그러니까 휴가 갔거나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장병들을 일정 정도 격리한다고 들었어요. 여기서 터졌다면서요? 예. 일단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것이 육대전이라고 해서요. 네.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라고 하는 약자입니다. 이게 페이스북 커뮤니티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이 사진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요. 그 육대전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예, 그걸 이거는 육대전이라고 합니다. 뭐 공식 무슨 아닙니다. 페이스북에? 예, 그냥 저기 페이스북 커뮤니티입니다. 누군가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이런 어떤 군대 생활 같은 걸 올리는 사진 올리는 이런 그 사이트가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16일 날 올라온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 직할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예하부대 14일 아침 배식입니다라고 해갖고 건더기 없는 오징어국, 볶음김치 그리고 조미김 그리고 밥 많이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먹을 수 없지 뭐 그래서 군대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예. 뭐 이런 형태가 나와갖고 국방부에서 바로 그날 오후에 네. 반박을 했습니다. 자, 확인해 봤더니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 사진 그거 잘못된 거다. 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또 확인해 보니까 이 흔히 말하는 반박이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네. 원래 이 8명 정도의 격리 장병이 있는 걸로 잘못 알려졌는데 네. 그러니까 국방부 근무지원단 내 7개 부대 중에 3개 대대에서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8명이 100명이 더 추가로 격리 장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럼 제보 들어온 건 그 100명 중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8명을 확인한 거는 없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성급하게 확인도 제대로 못했다는 뜻이네요. 안 해갖고 했기 때문에 국방부 대변인이 사실은 뭐 스타일을 구긴 형태가 된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서욱 국방부 장관이 전체적 감찰을 해봐라 라고 해갖고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네. 아니 국방부에서 이 배식 이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급식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거는 다 금액이 정해져 있고 전군 통일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누군 더 주고 누군 덜 주고 이러면 안 돼요. 그 다 표준 양이 있고 영양도 다 정해져서 이제 이게 군수처를 통해서 다 이게 운영이 되는 건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뭐 오징어국에 건더기가 없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격리 장병 중에 하나가 식단을 받아봤는데 거기에 오징어국인데 오징어는 없더라. 국물만 있는 거죠. 네. 이걸 사진을 찍었어요. 네. 찍어가지고 제보를 했기 때문에. 모두 안 보이던데요. 그거 보니까. 그렇죠. 네. 아무튼 육대전을 운영하는 김모 씨가 이거를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이제 시끄러워진 거예요. 네. 주변에서 이제 문제가 삼고 시끄러우시니까 국방부에서 감사를 했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좀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그 사진 찍은 그 내용대로의 급식이 올라왔다. 네. 그래서 감독 소홀했다. 라고 시인을 했던 거죠. 네. 그래가지고 국방부 장관, 주요 장관, 뭐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었지 않습니까? 각 사무총장하고 해병대 사령관 모아서 그런 급식 문제라든지 생활환경 수사를 했는데 앞으로 근질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위 부대마다 틀리단 말이에요. 조리병도 틀리고 이러기 때문에 각 단위 부대원의 부대장이라든지 그런 지휘 있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감독하지 않으면 네.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죠. 저 군대에 있을 때 보면 급양대에서 다 이런 거 매뉴얼 같은 거 다 제공을 하고 그렇죠. 뭐는 어떻게 넣고 뭐 다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부실된 도시락이 지급이 될 수 있었을까 싶은 건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네. 격리장병이 발생한다는 거죠. 격리장병이 발생을 예, 한다. 그러니까 네. 기존의 급식 배식 체계에서는 사실은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나온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2주간 격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도시락을 챙기는 과정에서 그건 취사병들이 따로 제공해서 갖다 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격리되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외부와 이렇게 차단하기 위해서 도시락을 지급을 했는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간부들이 확인을 했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확인을 안 하니까
말하자면 원래 급양을 하는 어떤 사병들이 혹시라도 부실하게 제공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국방부의 감찰의 주안점이. 그래서 감독 소홀이라는 것이 그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도시락을 주문을 하면은요. 그 누군가 이제 부처에서 도시락을 주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메뉴를 좀 본다거나 이렇게 된다고 여기에다 얘기를 했었을 텐데 그게 그대로 나왔는데 이 정도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을 부실하게 했다. 부실한데 예. 저가 군대생활 시작할 때 일식 2차를 했다가 일식 3차를 바뀌었거든요. 예, 지금 예. 3차인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는 건 3차는 외에도 간식으로 김이라든가 추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일부 군대에 갔다 온 제 아들도 갔다 왔지만 군대에서 참 잘 먹는다고 하긴 하거든요. 예. 근데 가끔 이런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식 체계가 완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간에서 혹시 다른 것이 개입을 해서 빼돌렸다고 한다면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빼돌린 것보다는 갑자기 인원을 50명 맞췄는데 100명 늘어났다. 이렇게 되면 준비한 부식이 작게 되면은 일단 작은 걸로 배식하다 보니까 이럴 수는 있지만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 감독 소리라는 거는 일일이 감독은 군에서 하지는 않거든요. 아니 단순한 이게 감독 소홀을 넘어서서 만약에 무언가 비고 빠진 게 있고 부족하다는 건 누군가가 그걸 감췄다거나 착복했다거나 여기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국방부에서 지금 해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네네. 감독 소홀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사실 여러 가지 군대의 각 부대라든가 상황이 많이 다른 것은 저 강원도에 있는 부대도 있고 서울 네. 근교에 있는 부대도 있고 어. 또 말하자면 저 해안 부대도 있고 그러면은 네. 이 부식을 수급하는 체계에 있어 값이 다르고 그러니까 메뉴가 다를 수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통일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기가 어렵다. 그런 부분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이제 국방부에서도 여러 가지 조치에서 좀 제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하지만 전 군에게 지급해야 되는 그 급식의 기준은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기준 같다는 거는 이제 급식비는 같은데. 네, 급식비는 같은데.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단위부대, 사단급의 식당 운영하는 거하고 지금 말씀한 야전부대 해안초소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적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식사는 해야 돼요. 네. 그럴 경우는 부식 차이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작은 돈으로 많이 모이면 큰 부식을 살 수 있지만 인원이 적게 되면 그 작은 돈으로는 좋은 부식을 구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관련 시민단체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사단이나 군단 차원에서의 어떤 전문적인 형태의 급식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네. 부대가 작아질수록 그걸 일반 전문성이 없는 사병이 맡거나 아니면 네. 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보급관 같은 사람들이 그런 피사병. 전문성이 떨어지는 형태가 되면은 효율적으로 이 비용을 못 쓸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형평성 문제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참 이전부터 문제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인 거죠. 네. 장병들의 기본 급식비가 낮아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국방부가 이렇게 내놨습니다. 군인 한 명당 하루 급식비가 지금은 8,790원 한 끼 아니고 하루예요. 하루에 8,790원인데 이걸 내년에는 1,500원까지 인상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8,790원으로도 얼마든지 훌륭한 식단을 만들 수도 있고 1,500원으로 인상을 해도 부실한 식단이 나올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이번에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의 기본적인 인식 자체는 급식비만의 문제로 생각하는 건 조금 시야가 좀 좁은 것이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적인 형태의 급식 체계 자체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왜냐하면 어떤 보급이라든가 아니면 뭐 고기라든가 아니면 쌀이나 이런 것들의 보급 시스템 자체를 좀 많이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해병대 일부 부대지만은 같은 돈을 가지고도 상당히 그 칭찬이 나오는 형태의 그런 경리장병에 대한 보급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잘하는 데가 더 많은데 그럼 못하는 데는 왜 못했는가에 대한 시스템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것이 돈의 문제로 한다면 그럼 국방비를 올려달라는 거냐. 이런 문제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급식비를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린 뒤에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그 단위부대 상에서는 각자 취사를 따로 하거든요. 취사병 한 명이 한 75명을 담당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15명이 있는 데가 있을 거고 100명이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 부식비에 들어가는 그 액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좀 차등을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데 국방부에서는
급식비만 올리면 된다라고 좀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아, 요즘 군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예. 저도 이제 군대 갔다 온 지 30년이 넘어가지고 참 요즘에는 어떻게 어제 아들 다녀오셨다면서요? 예, 갔다 왔는데 네. 부식이 잘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 때는 그렇게 좀 부식이 좀 부실했던 건 사실입니다. 통닭이 나오게 되면은 다리는 요만한데 밀가루는 이만했죠. 왜 사실은. 이렇게 튀김옷이 두꺼운지 모르겠어요. 예, 옛날에 그랬는데 정말. 예. 지금은 그렇진 않고 제 아들 얘기로는 괜찮게 나온대요. 네. 이런 경우는 실제적으로 단위부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휘관의 어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는 있겠다. 부식 자체가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예전에 뭐 소가 목욕한 물, 네. 그러니까 오징어가 발 담근 물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은 잘 못 들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부식 뭐 과일도 잘 나오고 그렇죠. 네, 네. 여러 가지 야채도 잘 나온다고 그랬고 고기도 몇 끼니마다 나온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조선시대 노비나 먹을 만한 이런 밥만이 반찬은 적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예. 도대체 이게 지금 21세기의 군대의 모습인가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 이거는 사실 그럼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 아닌가라는 거를 시민단체 같은 데도 고민하는 거죠. 아유, 참, 군대 얘기하면 진짜 할 얘기 정말 많은데, 방송을 제대로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7018님, 레피님, 1009번님, 어제 오늘 일인가요? 오래된 빼먹기 수법 비리라고 봅니다. 4347님, 과거나 지금이나 급식 체계는 변화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송 담당관, 대대장, 장교식당, 사병식당까지 오게 되면 그야말로 맹물됩니다. 5503님 저건 군을 조사하기에 앞서서 납품업체를 빨리 수사해야 합니다. 정영원님 모병제도 아니고 징병제에서 젊은이들 모두 내려놓고 국방의 의무를 하러 온 건데 밥이라도 좀 잘 먹읍시다. 그래요. 밥은 좀 잘 먹여야 돼요. 또 하나.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SNS를 통해서 이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취재를 통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근데 이 폭로 이후에 군 수사관이 집으로 찾아오거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전화를 이 폭로한 사람에게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문제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만약에 그 군 수사기관이라면 환병대라든지 보안사직원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이 분들이 와가지고 알아보는까지 모르지만 그 명예훼손까지 운운을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협박을 위협을 느꼈다고 한다면은 네. 그건 협박죄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분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적으로 군 수사기관에서 이런 게 생기면은 확인 차원에서 네. 감찰 차원에서 조사하는 건 맞는데 네.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김모 씨가 그 김모 씨를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위협을 느꼈다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헌병대라고 하죠. 군사경찰이라고 하는데 그걸 관할하는 게 국방부 조사본부라고 합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예, 예. 조사본부에서 전화가 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론에 난 바입니다. 네. 근데 이것은 조심스럽게 해야죠. 민간인한테 함부로 이런 전화를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물론 단순하게 확인 차원에 그러다 그렇죠. 하더라도 압박감을 느꼈다고 하면은 이거는 되죠.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고 네. 우리 국방부에서 설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차후에라도 이런 건 절대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군대에 있으면 소원술이라는 거 항상 있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거 있었죠. 참 그거 기계적으로 하고 그거 되지도 않는 거 막 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근데 이런 SNS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좀 드는데. 그러니까 그 부대관리 훈련에서 사실은 그 병사들이 휴대폰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 일과 네. 끝난 끝난 뒤에 6시부터 9시까지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휴일 날에는 오전 8시 반부터 9시까지 갖고 있는데 네. 사진 촬영은 지휘관 승인 없이는 못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사진을 찍어서 지금 보냈단 말이에요. 네. 병사가.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문제는 보안 관리 가지고 구멍이 뚫리는 건 맞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관련 보안 어플이 사실은 부실한 부분인 거죠. 이걸 찍으면 안 된다. 그리고 찍을 이제 수 없어요? 그럼 이 사진 찍은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교수 말씀하신 대로 군인들이 가 있을 때 부대 병사들이 그 사람 휴대폰을 소지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네. 거기 앱을 깔아놨어요. 어. 촬영이라든가 그 청취를 즉 녹음을 목취를 못하게 해놨는데 네. 이게 문제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안드로이폰이라든지 아이폰 같은 경우는 해놨는데 구형이라든지 또 신형폰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앱이 작동이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너무 구식 보안 어플인 거죠. 쉽게 말하면은.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비용을 들여갖고 신식을 보급하거나 아니면 아예 시간대를 달리하거나 이런 좀 더 개선된 체계를 가져야지 무조건 사진을 찍지 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지만 물론 보안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구사 보안은 중요하니까. 네.
근데 이건 지금 시스템이 먹히지 않는 겁니다. 국방부의 훈령 자체가 먹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건 네. 개선을 해야 될 뿐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뭐 참모총장이 나서서 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한다고 하고 뭐 다 한다고 한 국방부 장관도 나오고 뭐 그렇죠. 하는데 이런 거 개선을 해야지 뭐 이런 것만 또 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또 군에서 이런 서러움 같은 것들 느끼면 안 되는데 자랑스러운 군인이 돼야 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껏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군대가 거듭나야 되는데 참 오래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 아는 경찰 배상훈, 김은배 두 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잠시 그 날씨하고 교통정보 확인하고 돌아와서 두 분과 계속해서 좀 다음 주제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는 경찰 돌아왔습니다. 이것도 NH농협은행의 직원들인데 카드값을 갚지 못하게 되니까 전산을 조작해서 갚은 것처럼 조작을 했다가 들통이 났고 너무 징계 정도로 끝난 게 아닌가 싶어서 저 이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배상훈 교수님. 규모가 무려 106건에 3억 7천만 원짜리 어떤 사건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사실 은행권에 생각하면 3억 7천이면 사실 큰 돈은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는 예, 있겠죠. 근데 이거 왜 그 말씀드리냐면 이게 달까라고 하는 것 의문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이번에 드러난 것만 요거니까. 예. 근데 수법이 좀 교묘합니다. 뭐예요? 왜냐하면 카드가 지금 이제 돈을 넣어야 되는 단계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이 26일이니까 결제일인 거죠. 결제일이 26일이면 26일까지 내가 카드값을 은행에다가 입금을 시켜야 되는 거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결제를 했다고 전산을 예스를 넣은 거죠. 조작을 한 돈 후에. 들어왔어요라고 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해요. 그러면은 돈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신용으로서 대출을 할 수 있는 거죠. 돈을 다시 꿀 수가 있는 거죠. 시스템상. 예. 갚았으니까 또 내가 저기 현금 서비스 하게 해줄게라고 그렇죠. 승인이 날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실제로 갖다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땅 짓고 헤엄치기가 된 거죠. 그리고 그걸 또 빌려가지고 또 넣고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오간 돈은 없는데 결국은 그냥 갚은 거로 됐고 다시 또 빌린 상태가 되니까 이렇게 하면 무한대로 뒤로 카드를 미룰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허술해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당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은행에서나 농협에서 그 관리 감독을 할 때 최종의 그 액수만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바뀌는 건 안 따지죠. 액수만 맞으면 되니까. 근데 이런 내용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했다는 얘기인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돈을 내가 입금 못 시켰어요. 500만 원을. 그러면은 전산으로 담당이니까 전산으로 입금된 것처럼 하고 결제가 떨어지면은 또 500만 원 대출받아 갖고. 근데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정산해 보면은 돈은 부족한 게 없더라. 그러니까 넘어간 거예요. 세밀하게 안 보기 때문에. 그럼 미리 갚지 차라리 왜 번거롭게 그걸 왜 그랬을까? 그런데 결국은 그냥 그 상태인 거죠. 한번 펑크가 난 거 그거가 계속 이어진 거 아니에요?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렇죠. 형태. 그러니까 오늘까지 갚지 못하니까 못 갚으니까 당장 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산 조작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메꾸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적으로 본인들도 내가 돈을 빼먹은 건 아니고 전산 조작만 했기 때문에 돈을 맞췄는데 피해가 없는데 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가 된 거예요. 근데 신용 조작이죠. 정확히 말하면 돈 조작이나 신용 조작을 한 거죠. 근데 신용 조작도 조작은 조작입니다. 거기다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고는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용인이 되고 이게 안 들키네 라고 하다 보면 더 큰 사기를 나중에 치거나 횡령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이번에 그 농협에서 처리한 거 보니까 이런 걸 그냥 단순히 징계만 내렸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건 어쨌든 농협 내부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농협 내부에서 어떤 방식이 됐는데 실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러니까 큰 피해가 없는 상태라고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감독기관에서도 농협은행에서 확인한 바 자기들이 문제 삼지 않으니까 결국은 윗 감독기관에서도 경징계. 뭐가 좀 많이 전 이 기사나 이 상황을 보고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농협은행이라는 게 사실은 국민의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인데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진짜 이게
이렇게 이거밖에 징계를 안 하는 게 맞나?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농협에서는 견책이라든지 뭐 정직 등을 했다고 하고 그중에 받은 사람도 승진됐다고 하는데 네. 개인별로 180만 원이라든지 2,500만 원 정도의 과태료 물린 건 맞아요. 하지만 이걸로 그만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이 가볍게 징계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금융위원회에서도 이거 심사를 했는데 심사된 게 뭐냐면은 피해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위반한 거 맞고 심각한 피해는 맞는데 네. 언론의 공표가 안 됐다. 그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됐다. 네. 이걸로 해가지고 보통 수준으로 아마 징계를 한 것 같아요. 물론 기간 징계는 해가지고 5억 이상 상당의 농협에는 과징금 과태료를 냈지만은 결론적으로 금융에 관계된 사람들이 이거를 크게 안 보고 자기들 내부에서 팔이 안으로 굽는 식으로 가볍게 처리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제일 그런 건 아까 제가 3억 7,500억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큰 돈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과태료 5억, 뭐 3억 9천, 그냥 뭐 이런 되게 아니하고 되게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작은 겁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나 빠졌는지도 모르는데? 아니 일반인들이 이 농협이나 뭐 다른 쪽에서도 그런 일 이전에 있었잖아요. 왜냐면 예를 들면 내 계좌에서 돈이 막 빠져나갔는데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럴 때 하소연하면은 그 개인이 다 손에 책임져야지 은행권에서 한 건 아니다. 당신이 입증해라. 막 이랬던 적도 과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다 고객들한테 책임을 넘기다가 이런 거 터지면은 자기들은 또 나 몰라라 하고. 혹시나 이제 같은 금융권 사람이라서 금융감독 체계에서도 봐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도 분명히 드는 당연히 거죠. 드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금융권은 사실 신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돈을 은행을 믿기 때문에 돈을 맡기고 인출하는데 그 신뢰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진짜 없어야 되는데 가끔 있나 봐요. 이런 문제가. 최근 5년 사이에 시중은행 직원들이 돈을 빼돌리거나 개인적으로 운영한 사고가 185건, 금액은 4,79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뭐 펀드도 뭐 예전에 뭐 난리 나고 뭐 이런 적도 있어서.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20대 간호사가 실종이 됐는데 50일째 진척이 없다고 합니다. 김현배 팀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이제 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4월 7일 오후 3시경에 포항 남구에 있는 그 기숙사인데 남자 간호사입니다. 네. 28세 그 윤모 씨라는 분이 그 검은 모자에 검은 치료를 입고 밖을 나갔어요. CCTV 찍혔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주유소까지는 찍혔는데 이분이 실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출근을 안 하니까 병원에서 가족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아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일 날 실종 신고를 한 겁니다. 실종 신고를 했는데 그 윤모 씨의 휴대폰이 포항대 근처에서 있다가 3일간은 그대로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고. 원래 지역별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그 단말기를 추적할 수가 있거든요. 기지국. 네, 기지국에서. 그런데 네. 3일간은 그대로 있었는데 그걸 꺼진 거죠. 배터리가 떨어졌겠죠. 네. 그런 뒤로 실종 신고가 나니까 경찰 또 민간 수색대 해가지고 야산이라든지 포항 공대 쪽을 다 수색했는데도 아직까지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게 보통 이 대학교라든가 이런 공공장소에서 마지막에 잡혔다는 게 사실은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어떤 심각한 범죄를 하려고 하는 범인들이 어떤 그 경유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넓은 그리고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관리 주체가 부실한 형태의 대학이라든가 공공기관 같은 데를 경유해버리면은 네. 위치 추적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포항공대 기지국에서 3일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좀 불안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어떤 그 대학 군의 어떤 야산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 버려버리면은 네. 그거 찾는데 한참 또 걸리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만은 뭐 저는 최악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드립니다. 예. 이렇게 50일 동안 전혀 진척이 없다는 건 좀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단서를 잘 숨긴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단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겹치는 게 없는 건지. 지금 경찰에서는 단서는 자신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색견이라고 하시죠. 수색견. 수색견. 수색견 같은 경우는 사람 채취를 맡기 때문에 예. 산 같은데 뭐 피해 당했다고 그러면 찾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경찰에서는 지금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냐 예. 아니면 또 빚이 또 있다 그래요. 4천만 원 정도가. 그러니까 잠적을 한 것이냐 예. 아니면 교통사고냐. 아니 교통사고는 없다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은
혹시 이런 생각을 안 해야 되지만은 네. 납치라든지 범죄에 관계돼서 본인이 어떤 자기가 저항을 못하고 끌려간 것이냐라고 보기 때문에 확실한 건 지금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50일 동안 수색을 이렇게 하고 또 그리고 추적을 해도 안 나오는 거 봐서는 자꾸만 좀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죠. 더 늦기 전에 제보 같은 것들을 좀 받는다거나 공개 수사로 바꾼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지금 실종 상황인 거 근데 아니에요? 이미 공개 수사는 진행이 예, 됐죠. 그 가족들이 그래요? 이제 일단 그 윤모 씨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걸어놓고 네. 제보를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뭐 연이은 500명 동원했다 그래요. 네. 그런데도 아직까지 흔적을 못 찾는 거 봐서는 근처에 없을 수도 있다. 제일 걱정은 이제 바닷기인데 큰 강기인데 네. 이런 데가 사실은 수색의 난점이 좀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그거는 인력으로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그러니까 하는 이번에 거죠. 한강에서 사망한 손정민 씨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어떤 그런 그렇죠. 상황에서 시작됐던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예, 있을 예. 수 있고 또 예. 하나는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 이제 가능성을 많이 보는 거는 혹시라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뺑소니를 당해 후에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시신을 싣고 어디로 갔다 이런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혹시 이제 응급실 같은 데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도 뒤져봤는데 이미 그건 다 찾아봤고요. 그러니까 그 통화 내역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면 또 유의미한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일단 싶은데. 경찰에서는 통화 내역을 했는데 마지막 통화한 게 친구하고 통화 14초인가 통화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친구도 수색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한 게 아니고 자동으로 넘어가나 봐요. 그 안 받을 경우에 예, 그 통화를 예. 자기는 모른다고 하는데 통화 내역에서는 특별한 게 나온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이제 마지막 희망이 뭐냐면 수색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실제적으로 윤모 씨를 찾을 수 있게 좀 수색 인원을 늘리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제보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제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마지막 통화한 그 친구분에 대한 근거 없는 억측 이거는 사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거 없는 억측은 왜냐하면 어떤- 14초나 통화했는데 예, 예. 그럼 네가 뭘 알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통화 시스템이 안 받으면 다른 데로 넘어가서 14초로 가지만 실제로 통화한 건 없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친구분도 자기가 통화한지를 몰랐던 거였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의심이 높아졌다라고 그럼 하는 거기에 거죠. 또 사람들이 계속 뭐 그렇죠. 예. 그렇죠. 글을 댓글 달고. 달고 그러니까 이런 건 절대 하셔서는 안 되는 거죠. 어. 왜냐하면 이분은 얼마나 또 상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어쨌든 실종된 이 윤 씨에 대한 수색 범위를 좀 넓혀야 넓혀야죠. 되는 부분인 거고 네. 지금까지 했던 부분보다는 조금 더 넓혀서 포항 인근까지도 하는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한 부분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제보. 네. 근처에서 조금이라도 관련돼 있으면은 제보를 주십사. 제보 간단합니다. 112로 신고 제보 그렇죠. 주시면 됩니다. 예. 4월 언제 있었다고? 4월 7일 날 실종이 된 겁니다. 4월 7일 날 네네. 포항에서 예. 포항공대 근처 기지국에서 예. 거의 마지막이라고. 그 휴대폰이 거기서 끊어졌으니까 그쪽 지역에서 실종된 거로 보면 되죠. 혹시 근처를 여행하셨거나 아니면 네. 지나가셨던 분의 목격자라도 있으면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경찰 김은배, 배상훈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